제19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지난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 고교생들에 의해 설립된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린비가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화로 이민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파우더 제품에 발암물질인 성면 검출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33명에 달한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19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지난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18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14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13개 분과위원회 부회장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19기 자문위원단은 조직의 다양성과 성별, 세대별 균형을 이루는 국민 조직이 되기 위해 여성과 청년 비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출범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세영 수석 부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국민 여론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이, 한반도 정책이 우리 통일에 유리한 방향, 그리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 또는 후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18기에 이어 19기 민주평통 뉴욕협의 회장으로 위촉된 양호 회장은 작년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변화의 시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19기 자문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방 이후 약 70여 년에 걸친 반목, 갈등, 대립의 역사가 뒤로 물러날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민족사는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출범식에서 협의회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곽호수 18기 평통 뉴욕협의회 수석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에 의해 설립된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린비가 설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방해를 이겨내며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여성 인권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9주년 행사를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파크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9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린비 건립 9주년을 맞아 타운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기린비 앞에 모여 헌화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안부 기린비로는 세계 최초인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린비는 2010년 시민참여센터의 고교생 인턴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졌으며 이를 계기로 포트리, 버겐카운티 등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고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크리스정 시장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뉴먼트는 우리 히스토리컬 이벤트입니다. 이 역사적인 차원을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이거는 여성 인권 문제도 있고 휴먼 라이츠 문제, 이퀄 라이츠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보존을 하고 계속 이 리멤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은 위안부 기린비 옆 벤치를 한국 위안부 소녀상의 이미지를 본받아 2개의 의자로 교체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인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로 이민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권 취득자는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2019 회계년도 업무 성과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제출자들에 대한 신원 조사를 무려 1,650만 차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민 사기와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 의심자 12만 4천여 명을 출연해 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이 의심되는 이민자 11,420명의 소셜 미디어 정보를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민국 조사관이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 등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8천여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와 대조 작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2019 회계년도에 귀화 이민자 83만 3천여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귀화 시민권자가 탄생했으며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58만 2천여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이민자가 크게 늘어 지난 8월 말 현재 영주권 적체는 25% 줄었고 시민권 서류 적체도 2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 철폐 법안에 영주권 쿼타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시킨 법안이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과 패트릭 리데이히 의원은 지난주 영주권 쿼타를 현재의 2배로 늘리기 위한 취업, 가족이민 적체 심화 해소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5년간 40만 개의 영주권을 추가로 확대 발급하고 취업이민 쿼타 가운데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이민 부문으로 변경시켜 수속을 밟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간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등 전체 영주권 쿼타는 37만 6천여 개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또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철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심각하게 쌓여있는 영주권 수속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빈 의원은 앞서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에 소위원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본회의 표결에 2차례나 반대하면서 법안 표결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파우더 제품에 발암물질인 성면 검출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사 제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오던 존슨앤존슨사가 처음으로 리콜에 들어간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 판매된 3만 3천여 개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성면 성분이 검출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DA가 샘플 검사에서 사용한 란 넘버 22318RB 제품 3만 3천여 개가 리콜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회사 측에 연락하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연방식품의약청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 용기에서 성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 물질로 폐암, 악성 중피종, 성면폐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존슨앤존슨사는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성면 문제로 미 전역에서 이미 10,0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이 같은 리콜 조치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미주리주에서는 이 업체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쓰다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피해자 22명이 46억 9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주 현재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33명, 폐질환 환자가 1,47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로 인해 병을 얻은 환자의 대부분은 결국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절반가량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치명적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다수가 젊은 남성으로 연령과 성별이 파악된 환자 1,358명 중 79%가 35세 이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는 13세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이나 겨울철에 유행하는 다른 호흡기 질환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숨이 가쁘거나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앤 슈차트 질병통제예방센터 수석 차장은 현재 매일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발병 건수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흡연율은 아시아계 평균 수치보다 높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계와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퍼시픽 아일랜더의 흡연율은 16.97%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흡연율은 18.83%로 아시아계 평균보다 높았으며 아시아계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한 민족은 베트남계로 18.86%였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미국 내 아시아계의 주요 사망 원인 3가지는 암과 심장병, 뇌졸중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질환 모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흡연은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약 48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ASQ는 한국어 금연 상담과 금연 패치 제공 등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입학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연합인 교육평등 캠페인이 특목고 증설과 영재반 확대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텍 고교 출신의 정치 전략가이자 목사인 커스틴 존 포이와 브롱스 과학고 출신의 억만장자 로널드 로더, 스타이브센트 고교 출신의 리처드 파슨스 전 시리뱅크 최고 경영자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평등 캠페인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뉴욕주 상원에 계류 중인 특목고 증설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에서 로널드 로더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특목고 입시를 무료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흑인인 리처드 파슨스 전 최고 경영자도 뉴욕시가 추진하는 특목고 폐지는 오히려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상이라며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특목고를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로리 콤리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특목고 증설 법안은 뉴욕시 5개 보로의 특목고 숫자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리고 모든 학군으로 영재반 확대, 시 전역에 무료 특목고 입시 수업 제공, 모든 학생들에게 특목고 입시 기회 제공, 뉴욕시 중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1,500여 장의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MTA는 당분간 경고장만 발부하지만 12월 6일부터는 벌금 티켓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맨하탄 1에비뉴와 2에비뉴를 오가는 M15 버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용 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1,500여 장의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재는 경고장만 발부되지만 오는 12월 6일부터 첫 번째 위반 적발 시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50씩 벌금이 추가, 최대 $2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MTA는 밝혔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연속으로 2대의 버스의 카메라에 찍힐 경우에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 버스 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MTA는 11월 말까지 B44와 M14 등의 노선 버스에도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 총 123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공립학교 최초로 한식을 점심 급식으로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타인종 비율이 90%를 넘는 학교에서 한식 배식이 진행된 가운데 타인종 학생들은 한국 음식의 다양함과 건강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good, I love it. 불고기, 잡채, 김치, 한식으로 가득 찬 도시락을 먹고 있는 타인종 학생들. 처음 접하는 음식이 낯설지만 이내 한식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The ingredients, because I didn't know what that was, and like it looks different, and just the way some of the food that they make looks, it looks, I guess, intimidating to eat, but I'm sure some of it tastes good. This is my first time. It's different for me, but it's really good overall. Like I really like it. I can see myself buying it more now. LA 고등학교에서 열린 한식 도시락 제공 사업은 남가주 지역 학생들에게 먹거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타 커뮤니티에만 집중됐던 교내 문화 행사에 한국의 문화가 소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 think one great way to get anyone's attention is food. That's the easy way to get into the soul and the heart, and again to spark curiosity. So I think that this was a great way to expose students to wanting to learn more. 지난해 팔로스 버디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한식 도시락 나눔 행사는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엔 LA 지역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미서부 한식 세계화협회는 이 같은 한식 홍보 사업이 남가주 지역 공립학교의 한식 급식 채택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팅하면서 그분들이 음식에 대한 거, 또 우리 쉽게 말해서 김치하면 김치에 대한 것도 자세히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 다 해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주고, 100%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더 노력하면서 한식을 각 고등학교 런치 타임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뉴저지주 공립학교에서 한식을 정식 급식 메뉴로 지정한 가운데 남가주 지역 교육부에서도 한식 급식 채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 교육당국이 한식 급식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 열풍이 학생들의 식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앞으로 LA 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픽업 서비스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오늘 LA시청 앞에서 LAX 입국장 터미널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픽업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LA 택시 기사연합은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공항 픽업이 허용되면서 일반 택시 기사들의 평균 수입이 35%가량 감소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AX 측은 택시들이 공항 터미널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터미널 앞에 승객 픽업 금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임 기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업적을 기려 아시아 이니셔티브가 제정한 반기문 여성 권익상에 위미노믹스 개념의 창안자인 캐시 마체이 등 3명의 여성이 선정됐습니다. 여성단체 슈퍼 메이저리티의 공동 설립자 세실 리처드스, 인도 MS 스와미나탄 연구재단을 이끌고 있는 마두후라 스와미나탄 박사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 제9회 기금모금의 밤이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국어 교육 분야 관계자와 후원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선근 회장은 미 전역 공립학교 한국어반과 학생 수가 현재 18개 학교에서 총 2,100여 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단은 현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수법에 의한 교육 과정과 학습 자료를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히잡을 착용한 3명의 무슬림 여성이 8명의 아이를 데리고 월스트리트에서 브루클린 피어 6으로 운항하는 페리에 탑승하려다 승무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리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과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들어서는 아메리칸 드림 메돌랜즈가 25일 개장하고 32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실내 놀이동산 니켈로이언 유니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11월 27일에는 대형 워터파크, 12월 5일에는 실내 스키, 슬로프 등이 개장합니다. 450개 이상의 매장과 100곳 이상의 식당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쇼핑몰은 내년 3월까지 오픈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54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